떴다 변비행. 오늘은 멀리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항공박물관을 찾았습니다. 정확하게는 브뤼셀에 있는 벨기에 왕립 군대 및 군사 역사 박물관에 있는 항공 갤러리인데요. 어마어마한 크기의 군사 역사 박물관에 항공 박물관이 일부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브뤼셀 항공 박물관 리뷰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박물관 로비에서부터 웅장함이 느껴집니다. 벨기에 왕립 군대 및 군사 역사 박물관은 콩고 식민지 벨기에 군주 중 가장 긴 재위 기간, 국왕이냐 폭군이냐로 벨기에 역사에서 어쩌면 가장 유명한 왕인 레오폴드 2세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세워진 박물관입니다. 그 덕분일까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유물들과 전시물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항공 박물관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비행기 표시가 있죠? 1972년에 에비에이션 홀이라는 이름으로 개관을 했다고 합니다. 전시장으로 가는 길목에 오래된 포스터들이 복도에 걸려 있고요. 전시장 초입에는 벨기에의 항공 역사를 볼 수 있는 연대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 다 읽는 데만 수십 분은 걸릴 것 같습니다. 변비행은 번역 어플들을 응원합니다. 항공기가 전시되어 있는 곳입니다. 19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 사용됐던 군용, 민간 항공 모빌리티가 모두 모여 있습니다. B-29 다이너마이트의 모습입니다. B-29 항공기는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원폭을 했던 항공기로 유명하죠. 자, 지금 보고 계신 항공기가 원폭을 직접 했던 항공기는 아니고 1940년에서 50년 사이에 사용되던 B-29 항공기인데 축소 모델입니다. 세상에서 손꼽히는 RC 모형기 중 하나로 변형된 것이라고 하는데 이 항공기가 아마도 기네스북에 보면 벨기에에서 만든 축소 모형의 다이너마이트 항공기가 길이가 가장 긴 항공기로 등재되어 있다는 설명이 있는데 이게 그 항공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DC-3 다코타, 정말 유명한 항공기죠. DC-3를 수송기로 변형한 트랜스포트 에어크래프트입니다. 보시는 모델은 C-47B 다코타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1935년에 첫 비행을 했고요. 벨기에 공군이 1946년부터 무려 30년간 사용한 기종이기도 합니다. C-49 수송기는 대한민국 공군이 처음 사용했던 수송기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여객기 모델인 DC-3는 1958년 2월 16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난 항공 역사상 최초의 항공기 공중 납치 사건이죠. 창랑호 납북 사건의 피해 항공기이기도 합니다. DC-3가 한국과 여러 인연이 있는데요. 이 창랑호는 승객 31명과 승무원 3명, 당시 기장은 미국인이었어요. 부산에서 미국으로 가던 이 항공기가 북한 공작원 5명에 의해서 납치가 된 사건입니다. F-16A 1974년에 처음 비행을 했고 1979년부터 벨기에 공군이 사용을 했습니다. 박물관에는 1996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썼던 F-16 어딘가 모르게 어색한데 얼추 설명을 들어보니까 이게 초기 모델이라고 해요. 초기 모델. 우리나라는 이제 이 초기 모델을 가지고 계속 이제 개량 사업을 거쳐가지고 발전을 시켜왔는데, 자, F-16의 모습이 보여요. 얼마 전에 퇴역했던 팬텀입니다. 우리나라 하늘을 또 지켜줬던 팬텀 F4가 여기 있네. 자, 윤커스 52. 벨기에의 사베나 항공이 1936년부터 1946년까지 실제로 여객기로도 사용을 했던 기종입니다. 윤커스사에서 개발한 윤커스 52라는 수송기인데 이게 2차 대전 독일에서 굉장히 알뜰살뜰하게 쓰였죠. 밀카라고 불리기도 하고 융아줌마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모델인데 1910년도쯤에 민항기로 개발을 했던 모델인데 이게 나중에는 독일 애들이 이걸 수송기로 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뛰어난 성능은 아닌데 이 선발기로서 되게 알토란 같은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전해지는 그런 항공입니다. 슈퍼마린 스피파이어의 모습도 있는데 세계대전에서 영국이 정말 공중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던 그런 비행기입니다. 좀 조그만한데 이게 막 기동력도 너무 좋고 해가지고 영국을 정말 살렸죠. 독일이 이제 폭격기를 가지고 마을에다가 폭격을 하는 것을 본 레이라는 조종사가 그 수송기에다가 일종의 카미카제 형식으로 자기 몸을 그 비행기를 갖다 들이박았고 자기는 비상상치로 했는데 그것을 또 마을 주민들이 보면서 당시 영국을 살렸다라는 이야기 등등등이 담겨있는 스피파이어입니다. 저 뒤에 보면 사베나라는 간판이 보이는데 이게 원래 이제 브뤼셀 항공, 지금 현재 뜨고 있는 벨기에 브뤼셀 항공의 전신입니다. 전신 사실상 오래된 역사를 하고 있다. 이 사베나 항공이 망한 다음에 브뤼셀 항공이 탄생을 했었는데 이 뒤에 그 쓰는 여객기가 있어요. 여객기의 앞 모양만 이렇게 있고 박물관 한켠에 사베나 항공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나름 뭐 31, 330 이런 이제 현대식 기체까지도 했었고, 이제 뭐 737A, 31, 330, 340, 747까지도 운영을 했던 그런 큰 항공사였습니다. 707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와, 이렇게 했구나. 애들이 이렇게 걸어놨었어. 와. 자, 여기 파일럿, 그 다음에 부기장이 앉았었고, 여기 엔지니어가 앉았었고, 여기 이제 라디오 하는 사람이 앉았었고,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터 총 5명이 앉았었고, 일종의 뭐 관측 장비라고 해야 되나? 관측 장비인데, 이것을 이제 통해서 외부를 보려면 여기에 이제 천장에 달려있는 이곳을 통해서 관측사가 이제 보기도 한 거죠. 실제로 이 사진은 도쿄로 날아가는 때 그 찍었던 사진인 거고, 보잉 707 버전 중에서 최초로 유럽에 인도된 항공기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자, 이 캐러벨 항공기는 1955년에 처음 비행을 했고 후미에 엔진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베나 항공은 열대의 캐러벨을 운영했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서 잘 안 찍히는데 이 프랑스에서 만들었고, 사베나에서 실제로 떴던 1816만 킬로미터를 갔다고 나오는데, 이거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그 헬기인데, 이거 우크라이나 전쟁 때 폭격 맞아서 추락하는 거, 이게 막 영상에 공개되기도 했었고요. 자, 영국이 만든 최초의 제트 전투기 글로스터 미티어 F-84G 썬더제트가 보입니다. 6.25 전쟁에도 수십 대가 참전을 했죠. 이후에 나토랑 프랑스 등으로 인도가 된 비행기입니다. 자, 호크 헌터의 모습도 보이고요. 에브로 캐나다의 야심작이죠. CF-100 캐너의 모습도 보입니다. 근데 앞코가 날아갔네. RF-84 썬더 플래시, 그리고 그 옆에는 F-84 썬더 스트레이크가 보입니다. 자, 프랑스 다쏘가 제작한 미라주 5입니다. 자, 이스라엘 공군이 1967년 6.1 전쟁 때 운영을 하면서 아랍연맹군을 상대로 큰 성과를 내면서 이름값을 톡톡히 알렸던 전투기입니다. 요 녀석입니다. 사실 미그 23기인데, 미국이 하면은 뭐 그때 당시 이제 소련군이 많이 쓰던 거죠. 요 비행기가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습니다. 최초의 무인 전투기예요. 최초의 무인 전투기. 무인 전투기가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이게 사건이 있었습니다. 1989년에 7월 4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한 대가 한 9시쯤에 이륙을 해요. 뜨고 나서 갑자기 한 2-30분 있다가 엔진이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엔진이 고장이 나서 이때 당시 타고 있던 조종사가 여기서 비상탈출을 합니다. 비상탈출해서 그 사람은 살았어요. 당연히 엔진이 고장났기 때문에 비행기가 추락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 찰나에 이 비행기가 갑자기 엔진이 살아나요. 다시. 그래서 엔진이 살아나니까 비행기가 다시 가. 근데 사람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 비행기가 폴란드에서 떠가지고 동독과 서독을 가로질러 갑니다. 난리가 나는 거죠. 갑자기 막 전투기가 한 대가 이제 소련기에 막 날라오니까. 그런데 이게 동독과 서독에서도 어떻게 하지도 못하던 찰나에 이게 네덜란드까지 날아가. 네덜란드까지 날아가서 그때 당시 미군이 출격을 해서 보니까 엄마야? 아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조종관을 보니까.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격추를 하라고 하려던 찰나에 하필 바다 쪽을 향해 가고 있어서, 이게 연료 부족으로 자동적으로 추락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추락을 바다 쪽으로 하지 않고 벨기에 쪽으로 날아갑니다. 벨기에의 그 연료 부족으로 결국에 떨어졌고, 누군가에 떨어져서 그때 당시에 10대 소년이 죽어요. 그래서 그 뒤에 소련이 보상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무튼 참 인류 역사의 최초의 무인 전투기로 기록된 미그 23이 여기 있습니다. 자, 미국이 만든 수송기 C-119 페어차일드의 모습입니다. 벨기에에서도 주력 항공기로 쓰였다. 자,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벨기에 식민지였던 콩고에서 이런 다양한 수송 작전에 쓰였다는 겁니다. 오늘 브뤼셀에서 마르세유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콩고로 들어갔다는 루트가 딱 나와 있습니다. 항공 갤러리만 봤는데도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갑니다. 2층에 또 전시물들이 있는데 1900년 이후부터 쓰인 역사적인 항공 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자, 왕립군사박물관 자체가 해군, 육군, 그리고 중세부터 세계대전을 넘어서 현재까지 사용됐던 군사 관련 무기와 기록물 등등이 정말 가득 모여 있는 곳이라서 하루 종일 봐도 시간이 모자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박물관 옥상으로 올라가면 브뤼셀 시내를 볼 수 있는 정말 아름다운 경치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박물관 옥상까지 꼭 올라가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박물관이요, 브뤼셀을 대표하는 도시공원인 생껑 뜨네흐 공원 안에 있어서 공원을 산책하기도 너무 좋고요. 박물관으로 오는 길에는 EU 거리가 있습니다. 특히 EU 집행위원회가 있는 베를레몽 빌딩을 지나오기 때문에 또 다른 볼거리가 가득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벨기에 오신다면 이 박물관 꼭 한번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현대 항공학교를 응원합니다.